안녕하세요. 이렇게 긴 글을 어디다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50을 넘긴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는 4년 전 한 장의 도장으로 시작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던 남편과 결국 이혼을 했거든요. 20살 갓 넘겨 결혼을 했을 땐 그저 세상에 든든한 내 편이 하나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이 무겁게 제 어깨에 얹히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아니,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일과 육아는 아예 손을 떼고 살았지요. 새 아이의 젖병을 씻고 이유식을 만들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또 동시에 맞벌이로 일을 하면서도 남편은 제게 내 양말 좀 가져와라든지 이거 좀 대신 처리해줘 라며 업무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누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야. 그 한마디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외로웠지만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지요. 그런데 3년 전쯤 제게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로는 동갑내기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지금껏 제가 받아본 적 없는 작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먼저 문을 열어주고 식탁에 앉으면 제 컵에 물을 먼저 따라주고 반찬 하나를 집을 때도 제 쪽으로 먼저 놓아주는 사람. 그런 자잘한 행동들이 저에겐 너무 낯설고 또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이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주변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시켰습니다. 20대 이후로 누군가의 가족 앞에 내 여자라고 소개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하나의 큰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이들. 아이들에게 아직 엄마가 이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전 남편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진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친구 한 명 말고는 지인 소개를 거의 못한 상태였어요. 반대로 저는 아직도 전 남편의 가족 모임에 며느리 같은 사람으로 함께 하고 있었지요. 시부모님과도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집안에 일이 있으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중생활 같은 모순적인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지금의 남자친구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재작년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호기심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 여자친구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지요. 그 사람은 저와 만나기 전에 7년이나 만난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실은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막상 그 여자가 보낸 문자들을 직접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판도라는 그렇게 열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답을 못했다. 잘 지내냐 뭐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판도라는 작년 1월에 열렸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녀를 거래처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었던 걸 발견했지요. 그녀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갔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제 남자친구는 왜 연락하지 그랬냐. 내가 같이 기다려줬을 텐데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옛날 사진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이렇게 연락하는 게 내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
이제는 연락하지 말자라며 마무리 짓더군요. 그때 저는 심장이 터질 듯 아팠지만 차마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몰래 핸드폰을 본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 속을 다 태워가며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나를 아껴주고 있으니 믿어보자.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3번째 판도라가 열리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참지 못하고 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통화 기록도 카톡도 메시지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서 낯익은 번호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 전 여친의 번호였어요. 작년 12월 날짜로 저장된 메시지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만나서 밤을 같이 보냈는데 너무 황당하다. 당신 품에서 잠들고 나니 나도 어이가 없더라.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도 당신을 만나도 괜찮은 걸까? 술에 취해 진상 부린 것 같으니 이제 여기서 인연을 정리하자.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호흡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저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자꾸 머리에 맴돌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지요. 남자친구가 깰까봐. 그런데 놀랍게도 깊이 잠든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제 울음소리에 반응하며 일어나더군요. 왜 울어? 어디 아파? 그 눈빛이 너무 진심 같아서 저는 순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그랬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얼마나 아프면 울어? 응급실 가자라며 저를 붙잡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더 서러워졌습니다. 정작 제가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 마음은 차마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 집을 빠져나와 차에 앉자마자 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멈추질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몰래 본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금 저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몰래 핸드폰을 본 걸 고백하고 이 모든 걸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로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이 제 남은 생을 바꿔버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